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춤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장 초반 코스피가 7,000선을 회복하며 또 시작했습니다. 급등세를 보이며 유가증권 시장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이렇듯 급변한 장세를 보여주는 지금의 시장에서 우리의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현명할까요? 주춤 콜콜콜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함께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사실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갔다 너무 많은 반복을 해줘서 좀 어지러울 수준이에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는 장마철에 흐렸다 맑았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오늘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흐름을 벗어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코스피가 지금 4.7%대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대로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 종가까지 유지가 된다고 볼 때는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려가고 있는 이 흐름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모양새가 마치 그 어묵에 케찹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요 형태가 만들어졌었는데 이 형태를 지금 오늘은 벗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 길을 이탈했다라는 거죠. 차 도로로 친다면은 차선을 이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딴 걸 하거나 딴 데 정신이 좀 팔렸다거나 아니면 좀 졸았다거나 하면은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살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나갔다가 얼른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닥이다, 앞으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탈했다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탈 못했거든요. 근데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해주긴 해줬잖아요. 7천억, 2천억 이렇게 좀 들어오긴 했으나 조 단위로 이렇게 좀 들어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채원을 사고 있는데 물론 이런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는요. 한국 시장이 앞으로 미래가 밝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하이닉스 ADR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가격에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한 단기 물량이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이 이렇게 빠져내려갈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조정 들어갈 거는 꺾여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여지다시피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역시나 공매도를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물량을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빌려가지고 먼저 팔았으니까 이제 다시 사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갚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은 증시가 살짝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이대로 빠지면은 투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죽을 건가라고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은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상담 도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고점을 만드는 여러 가지 신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쌍봉이고 두 번째가 헤드앤숄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헤드앤숄더는 패턴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한 번 더 만들어질 때 낮은 고점을 만들 때 우리가 헤드앤숄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고점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제 헤드앤숄더를 만드니까 역시나 고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면 쌍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점이다라는 아니지만 지금 진행됐을 때 고점을 만들 수도 있다 정도의 우리가 의심을 해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이 매도를 하시려고들랑 지금 매도가 아니라 반등 시 매도가 맞다라고 보는 게 좋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보는 게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이 조정폭의 절반 정도까지 반등이 나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계상으로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30만 원대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1,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통상적인 추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연기금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기금이 만약에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올라가는데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7월부터 리밸런싱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7월 1일, 2일과 보면은 삼성전자를 각각 이렇게 보시다시피 거의 뭐 100만, 1000만에서 900억에서 1600억씩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연기금이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다시 매수로 돌아서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 30년까지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변수라고 한다면 연기금들이 이제는 리밸런싱을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증시 방어용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 빠지는 거에 속도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매도가 좀 진행이 된다면은 올라가는데 좀 이렇게 방해 요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그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변수로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오늘 매수를 들어오고 있잖아요.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기금이 이제 매수 전략을 자체를 또 수정을 한다면, 이제 수정하면 안 되죠. 지금 이미 많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또 상향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데, 뭐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사실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일단은 나갈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무조건 좋은 상황인가라고 한다면요, 사실 약간 위험 요소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사실 재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봇, 오늘도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로봇에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로봇에 이제 좀 심혈을 기울이겠다, 뭐 이제 회장 직속 그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로봇 산업에 이제 좀 뛰어든다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막 급등 나오는 것처럼 돈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이 영원할 것 같았으면 반도체만 투자한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또 로봇을 또 잡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에 하이닉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관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이렇게 초단기 대응으로 봤을 때는 반등시 매도하고 내가 정리하고 수익을 챙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장기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좋은 종목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한 1, 20년 가져가면서 내 노후를 위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점은 고점에서부터 모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아갈 거면 이왕이면 저점에서 모아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팔고 다시 사는 경향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 증시는요, 돈이 돌고 있다라는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한 40%대 조정을 받았거든요. 사실 경제 위기 외에는요, 이렇게 코스닥이 단기간에 40%까지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급등과 급락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중마고구라서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은 급락이 나와버리고요. 급락이 나오면은 반대로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스닥은요, 사실 말 그대로 급락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반등이 나가면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볼 때요, 사실 코스닥 쪽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우리가 매수의 기회가 왔으니까 사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죠. 내일과 모레를 좀 지켜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완전히 깨버릴 정도의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조정이 끝날 정도의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변화라고 하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더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좀 버텨주는 그림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버텨주면서 옆으로만 가도 얘가 이제 옆으로 가면서 더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정도만 좀 체크해 보시면은 이제 시장 바닥을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예측을 하는 신호 중에서는 오늘 캔들의 모양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들어오는 것들도 충분히 눈에 좀 띈다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이 바닥을 잡았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상승하는 종목을 보시면 600대
200으로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원래 코스피가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뛰어오르게 되면은 코스닥이 원래 약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100대 500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회소가 되고 있구나. 저기서 실망한 매물들이 딴 데로 돈이 돌고 있다. 그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뭐 로봇 관련주 이야기부터 해서 AI 기업들, 정부에서 AI 기업들을 가지고 뭐 챗 GPT, 한국형 GPT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관련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료를 풀풀 풍기면서 연기를 내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쪽에 엮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미리미리 좀 모아가는 전략인데 그 모아간다라는 것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족족 산다라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여유가 없다면은 다 빠졌을 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여유가 있으면 내려가는 족족 산다라고 생각하고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까지만 관망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가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회복된 모습, 양시장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종목 올라가고 있으면 더 힘을 실어줘야 할지 고민도 되실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 종목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어서 속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주침 콜콜콜과 함께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보고 오셨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첫 번째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NS텍 네, 62,700원에 10%입니다. 62,700원의 10% 비중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또 차트가 계속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올라갈 타이밍인지 전문가님께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SNS텍 62,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은 받긴 하겠지만 지난번처럼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요. 네. 죽은 고양이가 발작을 일으켜갖고 팔딱 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죽었잖아요. 어쨌든 네. 죽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완전 죽었을 때 반등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뭐 그냥 TV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식을 이야기할 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SNS텍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제 테마가 살아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한번 활활 타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장작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불이 한번 싹 타올랐으니까 이제 재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불씨가 좀 살아나면서 약간 불이 조금 더 커지나 싶긴 하겠지만 더 태울 만한 나무가 없다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재료가 없으면 안 가요. 근데 얘는 이제 재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어쨌든 이제 끝난 재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끝난 재료에서 반등 좀 나왔다가 좀 빠지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만약에 진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순환매 장세가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아예 다른 종목 쪽으로만 돈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얘가 반등 없이 계속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빠져가지고 저 한 2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악의 경우인 거죠. 이제 어떤 경우가 만들어지게 될지는 이제 순환매장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순환매 장세에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 4만 원에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돼요. 많이 내려가봤자 3만 한 6, 7천 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 정도에서 더 안 내려가
내려간다면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그냥 4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밀리고 3만 원 빠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라면은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한 2만 5천 원이나 3만 원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내가 6만 2천 원 사가지고 2만 원까지 빠지면은 아니 60% 손실이나 봐야 되는데 그거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은요,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다시피 SNS 텍의 네.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 초에 이렇게 중순에 급등 나왔다가 한번 내려가는 하락 사이클 나오고요. 2023년에 상승 사이클 나왔다가 또 2025년까지 빠지고 그리고 2026년까지 상승 사이클 나왔다가 빠져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도 상승 사이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리듬을 좀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2만 원대, 3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겁먹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거고 앞으로 반도체가 사이클이 끝나는 거지 재료가 아예 평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또 네네. 사이클이 돌고 또 반도체 시장은 한 3년이든 5년 뒤에 또 호황이다 하면서 이야기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4만 원대에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많이 밀려봤자 3만 5천 원까지입니다. 3만 네네. 5천 원까지 해서 만약에 버텨준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해도 반등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버티면은 안 해도 추가 매수 안 해도 아마 본전에서 7만 원까지 반등 나갈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그때 이제 정리하고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소한 5만 한 5천 대부터 이제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냥 이 종목은 보지 마시고 다 빠질 때까지는 다른 종목을 좀 어루만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이클을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 변화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주셨는데요. 맞춰서 좀 반영해 보시고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로보티즈 23만 7천 원에 5%. 네, 23만 7천 원에 5% 비중이요. 아무래도 또 오늘 로보티즈 15% 가까이 올라와줬죠. 네, 이 종목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쭉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사실 오늘 로봇주 상담이 당연히 들어와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삼성전자가 뭐 로봇에 이제 사업 확대하겠다 하면서 로봇주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로보티즈도 오늘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종목 앞으로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꾸준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 발표하는 재료는 꽤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침에 뉴스가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해서 나온 뉴스가 로봇 산업에 좀 이렇게 투자하겠다. 네. 현대랑 손잡고 뭐 군용 멍멍이죠. 군용 강아지도 뭐 이렇게 좀 납품하겠다. 로봇계도 납품하겠다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로봇 테마가 끝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로봇 테마의 가장 핵심 산업은 현대죠. 그래서 현대도 아틀라스를 연말부터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 보니까 재료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알다시피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만약에 5만 원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런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영이 안 된 기업인 건데 사실 로보티즈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시청자님도 네. 4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20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예 안 올라갔으면 우리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선반영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것을 이미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또다시 그냥 위쪽으로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변동은 생길 것 같다. 그럼 이대로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죽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이 로봇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로보티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죽지 않고 반등이 나갔다가 이렇게 빠지면서 위에서 머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쁜 가격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본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터치하고 빠졌잖아요. 그죠?
네. 예,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보테마가 만약에 지금 제가 예측한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로보테마가 아마 30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힘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홀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힘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보기도 전에 남았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해버리면 밑으로 빠졌을 때 곤란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5% 비중이면 딱 됐고 반등 나갈 때 30에서 31, 2만 원까지 반등 나가면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한 15만 원, 10만 원까지 빠지면은 반등을 안 주고 빠진 거라서 뒤에 반등이 커져요. 그래서 뒤에 반등을 좀 크게 우리가 챙기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내려올 때 10만 원 내지 15만 원 사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비중이 5%니까요. 이해가 네.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가져가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은 로보테마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홀딩한다라고 생각하시고 30만 원 이상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밀린다면 15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고민해보자. 만약에 그때 추가 매수 할지 말지 고민되거나 30만 원 왔을 때 본전 정리하거나 뭐 수익을 내고 매도해야 될까 말까 고민되면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로봇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이 다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방금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NC요. NC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요. 네. 29만 원에 20%가 조금 넘어요. 29만 원에 그럼 20% 비중으로 상담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1만 8천 원이네요. 현재가가. 전문가님께 네. 한번 어떤 전략 아우, 세워가면 좋을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좀 걱정이 많이 묻어 있어요. 들어봤을 때.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게임주는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좋나요? NC소프트였죠, 이름이. 그래서 네. NC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증권사에서 너무 좀 책임감 없이 추천하지 않았다. 아마 시청자님도 그 증권사에서 추천한 거 보고 사신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유, 제가 그게 오래가 있어서 한 3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 100만 원 갔던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47만 원에 좀 샀어요. 이걸 사실 때 그냥 마음에 들어 사신 거예요? 아니, 제가 게임주를 좀 좋아했어요. 아, 게임을 그랬는데, 좋아하세요? 네. 게임을 좋아하시긴 하는데 게임을 안 하시죠, 그죠? 저는 집에서도 많이 해요. 아, 집에서 게임 하세요? 네. 어떤 게임 하세요? 고수덕 같은 거 같아요. 고스톱 같은 거. 네. 이제 고스톱 같은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피망 맞고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넷마블, 뭐 한 게임 이런 네.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NC 소프트는 이제 그런 캐주얼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가벼운 게임이 아니라 좀 무거운 게임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리니지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왔었는데 게임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 증권사라든가 전문가들이 게임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NC 소프트가 주가가 단순히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좋은 기업이다라고 추천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는데 저는 이제 NC 소프트는 조금 힘든 기업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게임 잘 만들게, 도박 없앨게, 뭐 뽑기 같은 거 안 할게라고 하면서 온갖 이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만들었었지만은 만들 때마다 이상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게이머들 사이에서 등을 좀 돌려버린 게이머들이 야 NC는 걸러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싼 건 맞는데 이 게이머들이 다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좋은 생각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보면 되고요. 대신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임 중에서 이제 아이온2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이온2. 요 게임이 지금 이제 매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뭐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이온2를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시청자님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 기업의 약간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이 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걔가 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서 NC소프트가 이제 다시 한번 아이온2가 살짝 올라가고는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인식과 이 매출로 다시 이어지고 얘가 회사가 살아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오래 걸릴 거다라는 말을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인식이 좀 바뀔 때까지라서 이걸 네. 제가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임 관련주 중에서 NC소프트를 투자하실 때는 우리가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 재료 분석이라든가 재무 분석 이런 게 필요가 없이 뭘 분석해야 되냐면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걸린다라고 말하기가 추측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요, 여보세요? 네. 아우, 너무나 안 올라가니까 한 25만 원까지만 와도 그냥 팔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도 많이 빠져버리잖아요. 9일째 빠졌어요, 이게요, 지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오래 걸릴 거고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거고 굉장히 빠지는 건 당연하게 될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내려갈 때 17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또는 15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간 것도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NC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다면 본전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그냥 본전 앞으로 어떻게 시간 가다 지금이라도 보면은 정리를 하는 게 언젠가는 좋겠어요? 나올 거예요. 뭐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어떻게 얘기해요? 네, 제가 다시 잘 말씀드릴게요. 못 제 들었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기다리고 있다 보면 본전은 반드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좋아지기까지 인식이 개선,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네, 지금. 시청자님.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네요. 아, 제가 잘 보세요.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인식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것까지 이해는 했습니까? 네.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것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게이머예요. 게임 좋아해요. 근데 NC 거 안 해요. NC 거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요. 잘 만든 거 맞고 아유, 게임 좋아 진짜 보이는데 미치겠어요.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바뀔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이 인식이 네. 바뀔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오기까지도 좀 걸릴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팔고 나가기엔 손해가 크고 그리고 네. 실제로 아이온2라고 하는 게임이 잘 만든 게임은 맞고 돈도 버는 게임도 맞다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좋은 기업은 맞으니까 지금 손절하고 나가기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등 나가면 내놔라라는 건데 반등 나오기까지가 오래 걸린다고요? 빨리 걸린다고요? 오래 걸린다. 그것만 기다렸다가 그냥 본전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NC소프트라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이온2라는 게임을 내가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게임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매출 올라온 거 보니까 왜냐하면 매출이 1조 7천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조 6천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네, 실제로 옛날만큼 잘 나오네요. 복구가 될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나는 오래 걸리더라도 나중에 상승세 tas을 때 팔란다라고 한다면 장기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지쳐가지고 그냥 본전 정리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본전 정리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오래 걸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몇 달인지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일주일일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인식이 바뀔 때까지라서 그걸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답답해 죽겠네 저도. 네. 게이머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 본사에도 한번 전화 한번 해봤어요, 제가요. 어디에요? 본사에다도 전화 한번 본사에 해봤어요. 전화할 게 아니라 PC방 가가지고 NC소프트 게임 좋아요라고 많이 물어보고 다니셔야 돼요. 아이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본사랑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네. 네, 그럼 그러니까 실적도 이거는 잘 나올 우리가 것 같죠, 선생님? 뭐라고요? 실적도 잘 나올 거죠? 뭐네요. 잘 나올 건데 그거랑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이야기 더 길어지면은 다른 시청자님들이 답답해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기다려보다가 본전에서 정리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21,000원에 10%요. 네, 원익홀딩스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제가 사실 한참 전에 많이 빠졌길래 샀는데 그렇군요. 너무 많이 빠져서 한 번 더 산 건데 네. 이제 오늘 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그냥 손절해야 되는 건지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우, 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하면 또 고민이 더 깊어지거든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와 주면은 사실 더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또 내려갈까 봐 우리는 무서워서 손절할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럴 네. 때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앵커님 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좀 여러 가지 엮여 있나요? 소비자? 영어가 홀드라는 말이 뭐죠? 잡다? 가지고 잡다. 있다? 뭘 네. 잡고 있을까요, 얘가? 뭘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뭐를 가지고? 아래 회사들, 원익 회사가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위에 홀딩스가 있어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을까요? 회사들의 주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분 갖고 있습니다. 왜 갖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회사를 차렸어요. 네.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개인 회사예요. 그래서 사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 혼자서 여기서 미팅을 하고 사람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죠. 근데 내가 회사가 점점 커져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 회사 안에서 모든 걸 다 했는데 로봇도 떼고 반도체도 떼고 건설도 떼고 의료도 떼고 식음료도 떼고 해가지고 여러 개를 나눠버렸단 말이죠. 네. 그럼 제가 이제 몸이 하나인데 제가 운영해왔던 사업인데 떼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모든 회사 가면서 다 미팅을 해야 될까요? 좀 어려워지겠네요. 그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하기 좀 어렵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맨날 회의를 똑같은 말 하고 똑같은 거 계속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워지겠죠. 네. 그럼 그 계열사의 사장을 다 놔두겠네요. 네, 그럼 계열사 사장들만 모아가지고 좀 회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모일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홀딩스예요. 그러니까 홀딩스는 그냥 지배구조 제일 위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진두지휘를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업체들에 대한 진두지를 다 하고 그걸 가지고 사장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들은 뭘 가지고 돈 법니까? 밑에 회사들이 잘 되면 돈을 버는 거고 못하면은 돈을 못 또 버는. 여러 가지로 엮여 있겠네요. 엮여만 있을 뿐이지 돈을 못 벌어요. 아하. 왜냐하면 얘들은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분 구조, 그냥 지배 구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얘들이 뭐 돈을 번다 그렇진 않아요. 홀딩스는 돈을 버는 족족 건물 사거나 뭐 이렇게 집을 사거나 뭐 이렇게 뭐 쓰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원익홀딩스와 같은 이렇게 홀딩스라는 기업들 자체가요 버는 족족 돈을 갖다가 건물 사거나 이래 버리다 보니까 이 자산은 많은데 회사 돈벌이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고 얘들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산다면 원익 IPS라든가 이런 다른 원익 관련 그 기업들을 사거나 아니면 로봇 관련주를 사는 게 맞는 거지 홀딩스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면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저평가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홀딩스라는 기업들은요 이제 와서 PBR이 낮았던 기업은 아니라 원래부터 낮았던 기업이에요. 원래 이런 가치가 없어요.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 떨어진 거 대신에 자산은 많으니까 자산 대비해서 가격이 싸서 PBR이 낮은 건데 PBR이 낮은 기업들이 뭐 저평가다라고 낙인을 증권사에서 찍고 정부에서 막 찍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오는 테마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 기업은 아니었는데 올라와 버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잘못 잡아버리게 되면요. 그냥 장기간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5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급등 나오는 그때도 이제 홀딩스 관련주들이 뭐 원익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다가 물려 내려가는 데까지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바닥을 잡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가고 10년 동안 그냥 완전히 반의 반토막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홀딩스 관련주들은요. 내가 이걸 로봇주라고 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단타로 생각하셨다면 잘못 들어온 거고 멀리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홀딩스는 웬만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계좌에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나가 원익 관련 기업을 사가지고 내가 경영권에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가 말리진 않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은 홀딩스라는 주식을 사놓으면요. 그냥 장기간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이 회사 지배구조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굳이 투자 메리트가 아예 없는 기업을 사셔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고 있을 때 나올 때 그냥 본전 정리하시고 로봇 테마를 정말 투자하고 싶다면 다른 로봇 쪽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21,000원까지는 올까요? 다시 설명한다면은 반등 나갈 때 21,000원이든 2만 원이든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거 오래 가져가면 오래 갈수록 21,0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의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냥. 시간 엄청 뺏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2만 원, 21,000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빨리 팔 수 있으면 빨리 팔고 나가가지고 다른 종목하는 게 낫다라는 거기 때문에 홀딩스는 다시는 계좌에 안 넣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빠르게 정리하고 종목 교체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네, 반영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강연회 정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디서 언제 하는지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정보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강연에 또 구성해 주셨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죠. 전문가님, 이번 네. 주 주말 또 강연에 사실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오늘은 어떤 강연, 이번 주 주말에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오늘만 보더라도 이 순환매장이 진행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이제 돈이 네. 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돈 정말 많이 잃는 장이 순환매 장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사다 보면 맨날 어려워요. 고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온 종목이 많다라는 것은 수익 날 종목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물릴 종목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면은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가 이야기 안전 대책들을 좀 짜서 갈 거기 때문에 많이들 참고하셔가지고 잃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제가 청주와 전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주에서 토요일 준비되어 있고요. 일요일은 전주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많은 걸 배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순환매 시장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겪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자, 토요일은 청주, 일요일은 전주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D&D 파마텍 제가 150주를 74,000원에 매수하고요. 네. 20% 지금 보고 있어요. 74,000원에 그럼 비중 20%로 상담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제가 5월 달에 D&D 파마텍이 68,000원까지 갔다가 네. 6월 달에 105,000원에 팔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제가 또 다시 그 다음에 81,500원 주고 사서 94,000원에 또 한번 팔고 네. 요번에 다시 74,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150주를 매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네. 계속 내려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로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네. 한 언제까지 그 전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기간이 짧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제가 단타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좀 쭉 내려가서 네. 걱정은 안 하지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20%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우리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은 D&D 파마텍으로 여러 번 이제 진입을 하셨다가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여러 번 도전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사실 결과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좀 빠졌는데 사실 걱정은 또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언제까지 좀 가져가면 좋을지 방향성을 한번 여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님하고 저하고 놀러 갔다 생각해 볼게요. 네. 놀러 갔는데 제가 길에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안 다쳤네? 또 하실 건가요? 또 해보자 해야 또 했는데 안 다쳤어요. 네. 그거 또 안 다쳤네? 너무 위험해요. 또 해야지.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위험한데? 라는 너무 생각이 위험하죠. 듭니다. 네. 근데 안 다쳤잖아요.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요. 무단횡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돼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겠죠. 지금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잘 안 들려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제가 주식한 지는 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수익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수익이 날 때 자기가 이제 잘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네. 매번 똑같은 방향, 똑같은 모습을 계속 준다면 누구나 돈 벌기 쉽겠죠, 그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0에서 1까지 왔다 갔다 돈 1에서 2까지 왔다 갔다를 평생 한다 하면 1에 사고 2에 사고 2에 팔고 1에 사고 2에 팔고 1에 사고 2에 팔고 하면은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럼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주식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돈 잃는 사람들이 있고 패가망신한다라고 이야기 들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수익을 봤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건 주식을 공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완전 기본적인 규칙을 생각해 볼게요. 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우리 다이어트 이런 거. 다이어트 이런 거? 네. 뭐요?
주사 뭐 이렇게 우리 인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체적으로 뭐요? 아, 자, 잘 몰라요, 그죠? 자, 네. 기업 일단 모르면은 기업 모르고 투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상한 거죠. 그 일단 첫 번째로. 아,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나요? 못 벌어야 되나요? 벌어야죠. 벌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맡기고 투자할 만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재무제표를 한 번도 안 보셨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TV에 띄워놨습니다. 이 회사 재무제표예요. 보이시나요? 아, 네, 보여요. 네, 이거는 공부하고 안 하고가 없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어보고 숫자만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네네. 2023년에 영업이익이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확대해드릴게요. 네. 뭐라고 적혀있나요? 영업이익이요? 2023년 영업이익이 130, 마이너스 135요. 2024년은요? 아, 마이너스 250이요. 2025년은요? 340이요. 야, 돈 벌고 있나요? 못 벌고 있나요? 못 버네요. 자, 매출이 커지면 그래도 외형 성장이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매출도 봅시다. 매출 전체 네. 물건을 다이어트 약인지 뭔지 주사인지 팔아가지고 처음에 2023년에 몇 억 벌었어요? 매출을 얼마 찍었죠? 아, 187. 2024년은 114요. 2025년은요? 43이요. 자, 더 놀라운 거는요. 분기로 가봅시다. 2015년 9월에 10억, 12월에 10억, 그리고 1월에, 3월에 얼마요? 얼마 벌었죠, 이거? 매출이 얼마 찍혔죠? 줄어서 17일이에요. 1이네요. 1억 벌었네. 매출 1억 찍은 회사네요. 네. 자, 이 회사가 그러면 가격이 높아야 되나요? 낮아야 되나요? 정상적이라면? 가격이 낮아야죠. 자, 이 회사 지금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차트 6만. 모양인데 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모양을 보니까 6천 원까지 내려갔던 종목이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지금은. 상식적으로 그냥 8개월 주식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시청자님이 살았던 인생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서 내가 사가지고 돈 벌었고요. 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하면 아이고 위험한데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해되네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돈 네. 벌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회사가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시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들어가서 물린 거는 이전까지는 운이 좋아서 내가 뭔지도 모르고 매매했지만 운이 좋아서 수익이 네네. 났지만 지금은 이제 그 네. 운이 안 따라주고 있는 거고 운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되나요? 아니면 몇 번만 되고 나머지는 또 연속적이지 않나요?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안 들어가고 내가 네. 왜 수익 났는지를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이 네. 기업은 내가 잘못 들어갔으니까 이거 다음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회사가 네. 아까 말씀하셨던 다이어트 주사, 신약, 네. AI 기반 유전체 분석해가지고 신약을 네. 만들고 기술을 만들면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더 엄청난 걸 만든다고 하는데 네. 기대감이 생기니까 올라갈 네.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네네.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거나 그 정도의 시청자님이 이 회사에 대한 분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다이어트 우리 인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빠삭하게 알아야지 여기에 투자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이 회사에 네. 대해 잘 모른다면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보고 분석을 했을 때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단기 반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잠깐 단타 쳐가지고 수익을 냈다 하면 이제 운이 좀 따랐다 생각하고 그만둘 줄 네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저점 깨질 때 손절한다라고 보통 기본으로 잡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본이 지금 58,0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석이에요. 지금 58,000원 손절하면 손실은 좀 크겠죠, 그죠? 네. 원래 주식은요 앞에서 벌고 뒤로 다 뱉어내요. 잘 못할 때 모두가 겪는 과정이에요. 시청자님도 8개월 됐잖아요, 그죠? 네네. 저도 8개월 차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초보자분들이 아닌 좀 중수가 됐거나 경력이 쌓였던 분들은 다 공감하고 계세요. 이거 초반에 다 벌고 나중에 뒤로 다 뱉어낸다라고 다 이해해요. 네. 시청자님만 좀 아까울 뿐인데 제가 봤을 네. 때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배웠다 생각하고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반등 네. 나가면은 본전에서 8만 원 정도쯤에 나간 다음에 이 종목은 다시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다시 좀 다른 시청자님한테 패가 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자, 이 재무제표를 보고 난 다음에도 다시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제가 전화 잘 안 들려서 그랬는데 이걸 팔고 다시 파는 게 낫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D&D 파마텍을 다시 사라고요? 아니요, 다시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매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진짜 솔직한 제 심정과 저의 성격과 지금까지 성향을 다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요거 팔고 주식을 네. 잠깐 멈추시고 책을 네. 사셔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150도 다 팔아요? 근데 저는 지금 주식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그래요? 진심입니다. 제 진심. 주식을 아. 그만두고 공부를 좀 다시 하시고 다시 네. 해도 되잖아요. 아,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지금 주식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야 되나? 저는 그게 조금 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고 네. 주식 공부해서 다시 하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 전부 매도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주식은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또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입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비중 20%에 15만 6천 원 매수가요. 네, 15만 6천 원에 20% 비중.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에코프로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2차 전지주 고민 많으신 분들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이 에코프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거의 매일 2차 전지 들어오는 거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요즘. 네. 제가 이 주식 상담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닫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상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은 절대 쳐다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반대로 상담 들어온 종목이 많이 물려있으면 바닥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요즘 2차 전지 사람들 보면은 수익 나고 있나요? 물려 있나요? 다들 거의 물려 계시죠? 물려 있는 상태에서 전화가 자주 오나요? 전화가 자주 안 오나요? 굉장히 자주 옵니다. 그러면 바닥 좀 다 왔겠구나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 지표라고 부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미가 사면 안 간다. 개미가 팔면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2차 전지 사신 분들은 고민 되게 많을 거예요.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더 사고 싶지는 않고 물렸으니까 무섭고 그리고 고가에 사놨고 그러니까 이제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이 들어온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상담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이 바닥은 아니지만 앞으로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들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냥 들고 가세요라고요. 특히나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자동차 아닙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고 로봇이 상용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되면은 2차 전지들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봇 테마의 핵심은 아니거든요. 로봇 테마의 핵심은 2차 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로봇 테마가 먼저 움직이고 2차 전지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좀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면은 뭐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약간 늦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굳이 손절할 필요도 없지만 추가 매수할 이유도 저는 사실 그닥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10% 비중만 들고 있었다면은 제가 추가 매수하라라고 조언을 드렸을 수도 있겠는데 20% 비중이면은 굳이 추가 매수를 지금 서둘러야 할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이 언저리 여기서 만약에 한두 달 정도, 두어 달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할 메리트가 좀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제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굳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서 반등 나갈 때 본전이 되었든 또는 제가 봤을 때 한 12,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최소 2, 3만 원쯤에서 매도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일단은 12만 원까지 올라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버티는 거 확인하고 한 2달 정도 지켜보다가 만약에 버틴다면은 추가 매수 할지 말지를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타이밍 됐을 때 또 고민되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강연의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는 토요일은 청주에서, 일요일은 전주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춤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